제의 어떤 정책의 추진력 혹은 견고한 어떤 추진의 방향 이런 것들과 연관해서는 결국은 정치가 중요하다는 것을 IMF는 알고 있었고 무리할 정도로 후보들에게까지 각서를 요구한 사건. 후보들은 꼼짝없이 각서를 썼던 사건. 예. 그러니까 무리한 요구일 수도 있는데 솔직히 돈을 주는 IMF 입장에서는 그걸 안 받아가면 솔직히 나중에 그 어떻게 한국의 다음 대통령이 다른 말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치가 어떤 경제에 대한 명확한 담보를 해주지 않으면 이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은 더 커진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때 이제 그 대통령 후보 3명이 네. 다 일일이 그 이른바 보증 동의 각서를 쓴 거죠. 음. 이렇게 했던 일이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우리에게는 아픈 겁니다만 사실은 겨우 220억 달러 구제금융 받은 거예요. 그 당시에 예. 요새 우리나라 수출이 거의 뭐 6천억 달러에 가까운 거에 따지면 그때 200억 달러가 그 없어서 우리 칩이 떨어져서 뭐 경제 자체가 망가진 것도 아니고 네. 그 외환의 그 외환이 떨어져서 그러니까 유동성이 아주 단기적인 유동성의 이제 악화로 저희가 이제 당장 갚을 돈이 없어가지고 결국은 부도를 맞이했던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그 전에 사실은 정치가 잘 돼서 노동개혁이나 산업구조조정이나 이런 걸 잘 했으면 외환위기를 안 맞았을 텐데. 그러니까 그 전에 사실은 정치적인 합의 속에서 이런 말씀하신 그런 변화와 개혁을 이뤄냈다면 그렇죠. 그 이렇게 강제돼서 합의하는 이런 상황이 초래되지는 않았을 텐데. 아주 뭐 예. 정확하신 말씀입니다. 그런 점이 우리한테는 교훈이죠. 그 점이 그런 교훈이 솔직히 지금도 유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이 구조적인 장기 침체가 이제 지금 다들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인데 이럴수록 이제 결국 현재 정치의 어떤 역할이 더 커지는 것 아닌가. 그런 의원님 간혹 지역구 가보시면 요새가 외환위기보다 더하다 뭐 이런 주민의 말씀 많이 들으시죠? 정말 더하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이 올해 연초만 해도 어려워질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들을 공유하는 정도의 수준이었으면 지금 연말이 다가오니까 이거를 절실하게 느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목소리가 너무 절실하고 간절하세요. 예. 예. 요새 이제 위기다 아니다 뭐 이런 논쟁을 뭐 또 청와대 참모가 예. 뭐 한 적도 있는데요. 뭐 경제적인 용어로서 위기라는 말은 없으니까 지금은 위기로 볼 거냐 아니냐 하는 것을 뭐 이렇게 단어 논쟁으로 가면 안 되고 근데 저는 97년 외환위기가 급성 쇼크로 왔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 경제의 상황은 만성 질환으로 그러나 더욱더 중증으로 이렇게 오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외환위기 때는 아까 우리 권은희 의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어쨌든 강제적으로 IMF가 그 구제금융 해주고 강제하는 것이 있으니까 뭐 안 받을 수 없는 측면도 있었고 그때 우리 국민들이 금모으기 운동을 하면서 맞아요. 애국적으로 그러면 이번에 위기 극복해보자는 이런 것도 있었고 예. 그런데도 어쨌든 그 대통령 후보 모두에게 각서를 받았어야 될 정도로 예. 어떤 정치적인 집중성이 요구됐던 사안이잖아요. 네. 위기 극복에 있어서. 근데 지금 만성질환의 한국 경제의 이 만성질환, 저생산성이고 양극화도 심하고 변화도 잘 수용하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 경제의 만성질환을 치유하려면 더 큰 정치력을 요구하게 되고 정치적 합의나 정치적 추진력을 요구하게 되는데 과연 문재인 정부는 그러한 공감대 속에서 정치적인 추진력을 정책적 추진력을 키워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고 또 코드 인사 같은 데 사로잡히면서 오히려 정치력을 잃어가고 추진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이런 게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이제 그 정권 초기에 굉장히 지지율이 높고 어떻게 보면은 동력이 있었을 때죠. 그때에 해야 될 일,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계속 성시경이 얘기했던 구조 개혁이라는 어떤 과제들, 그리고 복지 강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뭔가 성과를 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상황은 이제 점점 경제 지표가 안 좋아지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지율은 또 떨어지고 그러면 추진 동력이 빠지고 또 할 일은 또 못하게 되는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악순환 같이 느껴지는 그런 위기, 그러니까 정치적 위기, 네. 그러니까 경제 위기가
또 다른 정치 위기로 지금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김성식 의원님이 그 IMF와 현재의 위기에 대해서 좀 그 단기적인 데 비해서 지금 현재 만성적이고 지속적이다라고 이제 비교를 해주셨는데 그 끓는 물에 개구리 이야기 하시잖아요. 이게 맥킨지 보고서에 예, 나온 얘기입니다. 한참 끓고 있는 물에 개구리를 넣으면 거기에 반응을 하면서 튀어나오는데 찬물에 개구리를 넣어놓고 물을 서서히 끓이면은 이게 물이 끓는 줄 모르고 반응하지 않다가 거기서 죽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저는 지금이 더 위기라고 봐요. 반응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고 오해하고 이런 변화와 개혁을 이끌려는 그런 노력들이 보이지 않은 이런 모습들이 정말 더 큰 위기다 이런 생각이 네, 전적으로 네.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사회에 놓여져 있는 특히 경제적인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 이렇게 단편적인 정책, 뭐 풀 뽑는데 뭐 일거리 또 만들어주겠다고 정부 재정이나 쓰는 이런 단편적인 정책으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최이배 의원님과 세 차례에 걸쳐서 하면서 정말 구조개혁의 과제, 그다음에 잘 짜여진 거시정책, 그다음에 복지 확충이라는 세 가지 과제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잘 하려면 굉장히 정치력을 잘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정치력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 해결 능력을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정치가 뭐 맨날 머리채 잡고 싸우는 것 같아도 정말 필요한 일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머리채 잡고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문제 해결도 못하니까 더 큰 문제입니다.